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한국 수출이 첫 7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반도체도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중국이 7%의 점유를 참여하려고 있어서, 그렇죠. 물량 자체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이 이제 앞으로 이게 충분히 생산을 하고 자기 기술도 확보를 한 것 같은데요. 자기 국내 제품을 갖다가 자기는 국내 중국 국내에서는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상당히 물량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홍콩까지 해서 50% 정도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거나, 또는 그 약간 좀 정확히 봐야 되겠네요. 홍콩 외 수출까지 포함하면 삼성이 이 부분이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어떤 AI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렇게 로봇 뭐 등등등 전기차 뭐 이렇게 이런 관련해서 반도체 수출률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품목은 이렇게 반도체, 자동차도 호황이죠. 근데 지금 중국 자동차가 지금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모릅니다. 네. 반도체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거죠. 전기차가 중국이 1, 2위를 60% 차지하고 있고, 테슬라가 3위를 밀렸고요. 유럽 시장에서 밀렸는데, BYD 같은 것이 우리나라 삼천리 자전거를 들고 우리나라 들어왔고, 현대 기아차가 7위에 7위. 향후 전기차가 굉장히 이렇게 비율이 높아지리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향후 전망을 보고 우리는 하는 거지, 지금 당장에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수출이 7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어도 장기적인 전망에 있어서는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반도체 자동차 부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돌아가는 상황 알아야 되니까,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 자동차 부품, 합성 수지, 선박 해양 구조물, 철강 제품들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최근에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 AI 및 데이터 센터에 힘입어서 많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실내에 있는 제품들, 중국은 아직 실내성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미국 시장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 시장에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 그렇지 실내에 있는 제품은 아무래도 같아서 그 싸다고 해서 쓸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데는 실내에 있는 제품을 써야 되고, HBM도 그렇고 전자기기, 전기기기, 농수산식 화장품 같은 유망품에 수출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자동차도 꾸준히 상위권 유지, AI 수요 증가,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역대 최대 실적 달성. 반도체 물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향후 2, 3년 내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 반도체가 아직 신뢰성을 얻기에는 그래서 충분히 입증이 안 되는데, 자기네들 어떤 스마트폰이 20% 정도를 탑재하라고 국가에서 독려를 하나 봐요. 20% 정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도체 메모리가 7% 점유율, 자국 시장 중심으로 되고 있어요. 아직 해외 수출을 내기에는 조금 좀 신뢰성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한다. 싸다고 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넣을 수는 없는 제품. 거기는 약간 품질이 뛰어나고 고사양을 좀 원할 수도 있으니까. 자동차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 석유 제품의 주요 수출 품목 중에 하나. 자동차품 꾸준한 자동차 부품, 꾸준한 수출 시지, 합성 수지 주요 수출 품목, 선박 해양 구조물 부품 높은 수출 비중, 철강판 주요 수출 품목, 전기기기, 농수산식 화장품, 유망 품목으로 수출 증가세. 무역협회 자료인데요. 요새는 대기업 중심으로 다 수출이 이렇게 재편이 되고 있으세요. 그래서 대기업이 1위가 반도체, 1위가 반도체고, 2024년도에도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물량 자체가 금액도 커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2020년도 자료를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 1위가 반도체고, 반도체가 금액상으로는 2023년도 좀 줄어들었다가 2024년도에 AI 데이터 센터 이렇게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100만 불, 1000만, 1419억 달러를 수출을 했네요. 석유 제품 2위고, 금액이 석유 제품이 물량면으로는 어려움을 장기적으로 겪고,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뭐 정부한테 하소연하고 있는데, 금액으로는 증가했네요. 70, 2022년대 6위였는데
7078입니다. 7078이니까 100만, 1000만, 그다음 억, 그래서 707억 달러 이렇게 수출했네요. 자동차가 이상한데? 잘못됐네요. 줄을 잘못 써놨네. 석유 제품이 2022년에 628억 달러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석유 제품이 2023년도에 519억 달러로 줄었고요. 석유 제품이 503억 달러죠. 중국과의 가격 경쟁이 밀려서 그래요. 한국 전망도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이게 좀 투자를 유예를 해주세요. 자동차가 2022년도에 540억 달러,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많이 판매, 현대기아차 중심이죠. 708억 달러인데 707억 달러로 2023년에 줄었고요. 2025년도도 사상 최고인데 그 자료를 좀 이따 볼게요. 합성수지가 4위인데 280억 달러를 했는데, 합성수지가 2023년도에는 229억 달러, 합성수지가 다시 소폭 올라서 2024년도에 235억 달러로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합성수지는 그나마 조금 하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은 2022년도에 233억 달러였는데 자동차 부품이 229억 달러로 줄어들었다가 자동차 부품이 225억 달러로 줄었어요. 약간 좀 떨어졌네요. 자동차 부품은 경쟁이 중국산 자동차 부품이 나와서 그런가 본데요. 어디선가는 써야 되는데 중국산 거기서 갖다 써. 그다음에 7위가 평판 디스플레이 센서 이렇게 했는데 212억 달러였는데 2023년도에는 187억 달러, 평판 디스플레이 센서가 189억 달러 2024년도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약간 떨어졌어요. 이것도 중국과의 경쟁으로 보입니다. 8위가 정밀화학원료 187억 달러, 그래서 이게 2023년도에는 191억 달러. 정밀화학이 2024년에는 124억 달러로 해가지고 정밀화학 분야가 상당히 추락을 했네요. 선박 정밀화학 원료. 그래서 이쪽 부분의 기업은 좀 자제를, 투자를, 매출이 하락한 데는 자제하시는 게 옳습니다. 장기적인 전망이 있어서 미래 주식 같은 거나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이 안 돼 부동산이든 뭐든 주식이든 장기적인 전망이 안 되면 투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봤자 돈을 대폭적으로 사라진다는 말씀이죠. 10위가 무선통신기기였는데 2022년도에 172억 달러, 무선통신기가 2023년도에는 154억 달러, 무선통신기가 다시 올라서 171억 달러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이라서요. 화웨이도 지금 들어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로 이렇게 해서 대략이라도 알아놓으면 되겠다라는. 그래서 향후 이렇게 구글을 쳐보셔가지고, 향후 저걸 쳐가지고 그래서 그걸 한번 대략적으로라도 잘 되는, 매출이 지금 뭐 수출이 잘 되든 내수가 잘 되는 제품을 향후 몇 년간을 비교하셔가지고 투자를, 향후 좀 더 소폭 증가하거나 식품 같은 거 해외 매출이 잘 되는 데는 추가로, 우리나라는 지금 국내에서는 힘들고요. 내수시장이 힘들어서 수출이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수출이 잘 되면 이게 향후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주가를 매수하셔도 되나. 매수 시점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원화 가치가 폭락을 했을 때 그때 사셔야 돼요. 그래서 폭락을 했을 때, 그래서 그때 사셔야 됩니다. 네네. 한국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니까. 네. 한국의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는 상반기, 저는 주식 다 권하지 않아요. 한꺼번에 돈이 날아갈 수 있어서.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나으니까 기본적으로 상식만이라도 알아놓으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가 폭락을 할 때 그때 사야 된다는 거. 예, 그것을. 그렇지만 IMF가 겪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경상수지가 이렇게 흑자인데 2025년 한국의 무역수지야 경상 그래도 잘 돼도 미국이 돈 빼가거나 다른 나라에 돈 빼가면 그만이에요. 폭락을 하게 돼서 잘 되든 말든 주식 기업이 기업 판매를 많이 했다가 상관없이 그럴 수 있어요. 또 다시 또 들어올 거거든. 돈 넣고 돈 먹기니까. 한국의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는 상반기 강력한 반도체 자동차 수출 호조, 배당 수입 증가 등 힘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그래서 이 9월에는 134억 달러 이렇게 2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해 연간 잠정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소폭 감소하며 무역 수지는 7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 수지 역시 그래서 무역 수지 수출은 7,097억 달러를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3.8 이렇게 해서 약간 증가했고요. 그럼 전체적인 나라 전체로 매출이 늘어난 거죠. 수입은 6,317억 달러인데 전년 대비 내수 경제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0.-0.02 후퇴했어요. 그래서 이게 7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뭐 크게 후퇴한 건 아닌데 후퇴를 했습니다. 경상수지가 2025년에서 20개월 연속 흑자 행진했는데 지금 1,100억 달러인가? 좀 못하게 됐나? 이렇게 그 정도 흑자로 알고 있습니다. 흑자 요인은 반도체가 사상 최대 호황이고 자동차 수출 증가. 그래서 높은 배당 수입을 흑자에서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라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졌다. 그래서 어디서 자금 뺐기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금을 뺐기 때문에 사실 이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만 반도체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미리 팔고 나가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들어왔다 놨다 하면서 여기 돈 따먹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대략이라도 이렇게 알아놓으면 모르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이에요. 일본도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대폭적으로 됐는데 그로 인해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원화 엔화를 절상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좀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경상수지 흑자가 일본도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경상수 흑자가 전년 대비 14.1% 흑자가 일어나고 뭐 수출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달러를 지탱하는 나라니까요. 그렇게 배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실한 것보다 낫죠. 겨우에 먹고 살 정도로 하면 힘들어요. 네. 일본 무역 수지 일본의 무역 수지 일본의 수출 10대 품목을 볼게요.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및 전자부품, 철강 제품, 산업용 로봇, 건설기계, 정유제품,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 있습니다. 기술 집약적인 기기의 운송 장비가 큰 비중,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도 증가.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부품이고 자동차가 일본에는 제일 많이 수출한 것 같아요. 자동차가 중국 자동차에 등장으로 해서 한국과 일본 모두 다 장기적인 전망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 자동차는 알아주죠. 약간 고가격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및 부품, 전기차가 많이 이제 팔려서 중국이 60%예요. 전 세계 테슬라도 3위로 밀렸다고. 현대기아차는 7위에 치요.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은 안 좋아요. 7위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좀 중국차 BYD도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 비중이 높지 않지만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전망에 있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도체 및 전자부품, 집적회로, IC, 반도체 소자,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의 주요 품목.
기계류 및 부분품, 산업용 로봇, 건설기계, 일반 기계 등을 판매하고 철강 제품, 아비용 강판, 철강제 수출을 중요한 법. 5위가 정유 제품, 정밀화학 부분에서 경쟁력 보이며 수출한다. 운송 장비, 자동차 외에도 항공기, 선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금속, 금, 백금, 귀금속 관련 제품 수출, 화학 제품, 특정 화학 제품, 합성수 및 포함된다. 5. 발전기 및 전기기, 다양한 전기기기 및 발전 설비 수출도 주요 품목이다. 카메라 및 비디오 게임 이런 것도 높게. 보통 일본의 특징은 기술 집약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 기계, 전자품의 강점을 보인다. 기술 집약도가 높다. 자연 부족으로 원자재 수입 후에 가공하여 철강, 기계, 화학 등 B2B 제품 수출 비중이 높다. 그래서 최근 반도체 품목이 전 세계적인 AI 데이터 센터를 로봇, 전기차 이러다 보니까 전기차도 이제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수출, 삼성 같은 데도 전기차 할 것 같은데 관련된 어떤 기업들을 다 샀어요. 일단 자동차 두뇌 역할을, AP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샀고요. 중국 총 수출액 중에 일본이 10대 수출 품목은 전체 수출의 56.5%를 차지해요. 수출의 경우 반도체가 전년과 동일해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디냐? 이건 우리나라 건데 우리나라가 자동차 관련 수출 비중을 볼게요. 중고차 수출 비용도 증가하고 대미 수출이 일본 자동차가 좀 알아주니까 자동차 산업은 GDP의 약 10%, 전체 고용의 8.3%. 이게 꺾여졌을 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중고차 비중도 수출 비중 16% 크게 증가. 자동차 및 관련 부분 일본 수입 무역 흑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수출 비중이 아주 높다. 대미 수출이 회복되고 있어요. 하반기 대미 자동차 수출이 8개월 만에 증가세. 미국 시장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은 아주 미국 시장에서 그다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차 수출 급증, 전체 수출에서 16%가량 증가하고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무역 수입 흑자고요. 이렇게 크게 무역 수입 흑자 기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자동차도 잘 되나 봐요. 그래서 북미 시장 수출이 회복되어서 11월 무역 수입 흑자 지속 대미 자동차 이렇게 중고차도 이렇게 돈이 되네요. 일본 2025년 무역 수지. 일본도 2025년에 경상수지 흑자인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약간 흑자 선언. 11월 적자였다 흑자였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본데. 자료가 안 나오네. 경상수지가 또 중요해요. 무역수지도 중요한데 기업으로 얘기를 하자면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경상수지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투자한 자산, 부동산이라든지 갖고 있는 금융에서 이자 수익이라든지 투자한 자산에서 돈이 들어와서 돈이 안 들어오는 것보다 나니까요. 투자한 자산에서 돈이 들어오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자기는 갖고 있는 돈에서 거기서 투자를 했든 어쨌든 거기서 추가적인 수익이 생기거나 특별 수익 어떤 부동산을 매각했든지 어떤 회사를 매각해 특별 수익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본업인 영업에서 영업 흑자 또는 이렇게 순이익 흑자 이런 게 돼야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더 중요한 건 영업도 잘 되고 투자한 수익도 잘 되고 투자한 것에서 망하면 영업이 잘 됐던 것도 다 날라가요. 네. 그래서 2025년도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전년 동기 흑자가 전년 동기에서 14.1%라고 이렇게 증가했다고 해서 약간 엔화를 절상하는 압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중국이
엔화가 저렇게 좀 이렇게 가치가 좀 이렇게 고평가되고 고평가라기보다 좀 그렇게 되고 이렇게 그 중국도 그러하는데요. 네네. 일본 지금 경상수지가 꽤 지금 경상수지 금액을 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나오네. 전년 대비해서 그래서 경상수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미달러를 지탱하는 나라라서.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개인으로 얘기하자면 나가는 돈보다 들어온 돈이 더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비중 주요 수출 대장국은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한국, 대만 등인데요. 자동차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게 또 모르는 부분이다. 중국 자동차 때문에 그런데 주요 수출 대상국은 비중이 미국이 18에서 20% 수준, 중국이 19%인데 유럽연합이 9%, 12%, 한국이 약 5%, 7%, 대만이 5%, 6% 수준인데요. 높은 내수 비중. 그래서 수출 비중은 이렇게 1억 2,500만 명 하잖아요. 그 정도는. 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다. 기술 집약법 보면 기술이 좀 축적된 기술력 여기에 대해 보면서 높은 경쟁, 자동차, 반도체, 로봇, 높은 경쟁력, B2B 중심, B2C 확장, 중간재, 반도체 장비 수출, 소비재, 자동차 카메라 등 수출도 활발하다. 특히 미국과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의외로 미국, 일본의 수출 비중은 GDP 대비해서 10%밖에 안 돼. 내수 비중이 높아요. 네, 내수 비중이. 일본의 인구수가 충분히 되고 거기서 소비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자체 자국 상품을 판다 이거. 기업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한국이다 그러면 한국에서 엄청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해서 팔고 한국에서 팔고 이 두 개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외부 환경에 상대적으로 조금 영향을 덜 받겠죠. 덜 받겠습니다만은 일본도 역시 비정규직이 확대가 되고 이렇게 보이는 것과는 좀 경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수출을 일본도 양극화, 소득이 양극화,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그래서 안 되는 데 중산층이 좀 무너지고 있어 갈등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고 미달러 지탕은 한국도 경상수지 흑자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만 이렇게 국가 통화로 전환만 하면 되겠네요.